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글자를 이해하면서 느끼는 흥미보다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, 그리고 부모님과 교감하는 그 경험,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에 대한 부분이에요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고래가 춤추는 게 말이 되냐? 그게 정상이냐?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기가 이제 맞물려 가지고 네. 코로나도 있고 네. 뭐 되게 어려운 시기잖아요. 뭘 시키기. 그러니까 엄마표 뭐뭐가 되게 많아요. 그렇죠. 네, 엄마표 영어, 뭐 엄마표 한글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책 읽기입니다. 그런데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되게 또 재밌었던 게 책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유일하게 아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? 네, 일단은 맞습니다. 그 독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유아 시기의 독서 교육이라는 건 사실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글자를 이해하면서 느끼는 흥미보다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, 그리고 부모님과 교감하는 그 경험을 상당히 뜻깊게 느낀다.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책에서 얻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왜 자꾸 웃음이 나냐면 그 자동차 카탈로그를 읽으면서 아빠 무슨 차는 뭐 미세먼지를 없애준대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얻은 지식을 자랑하는 데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읽고 아빠가 공감하고 자랑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우와 진짜?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모르는 걸 내가 했구나 라는 그 뿌듯함을 느끼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.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그 기억들이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고요. 아까도 독서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. 그렇게 보면 독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 독서에 대한 경험을 좋게 습득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책을 읽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이야. 즐겁구나.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엄마 아빠 모르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알려주면 엄마 아빠가 칭찬해주고 잠자리에 포근하게 같이 누워가지고 같이 그 정말 책 읽는 건 좋은 일이지, 좋은 기억이지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게 해주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. 그리고 또 아까도 이제 그 카탈로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전문가의 언급이 나오는데 사실 그 부모님들이 전집을 구매하는 되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나이 때 맞는 책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하시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사실 그거보다는 아이들의 수준이나 그 흥미를 결정하는 건 아이들한테 달려 있어요. 아이들이 재밌어 할 것 같은 추천 도서 이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읽고 즐거워하면 그게 바로 그 독서를 할 때 적합한 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는 이것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. 누가 이 책 좋은 거야 라고 한다거나 난 이 책, 우리 아이는 이 책을 너무 좋아했어. 너네도 이 책 읽게 해봐 라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집 사는 것에 대해서 무슨 전집을 사, 지금 집에 공간도 없네 이랬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. 뭘 좋아할지 모르는 거예요, 얘가. 전집 살 거면 애를 둘 이상 낳는 게 비용 대 효율 측면에서 첫째 아이는 무슨 위인전 같은 거 좋아해요. 그래 무슨 뭐 헨리 포드 이런 거 보면서 둘째는 무슨 뭐 물고기 나오고 이런 거 좋아해요. 물고기 사진 나오고 동물 사진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뭘 좋아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첫째와 둘째의 취향도 같을 수가 없고 실제로 그 전집을 구매하는 양육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하소연 중에 하나가 100권을 사주든 300권을 사주든 아이가 읽는 책은 정해져 있다. 그렇죠. 한 권만 찢어지게 읽어서 계속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100권을 샀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 상황에 맞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아이가 그리고 막 여러 책을 읽으면서 또 만족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또 부모님들은 뿌듯해하긴 하겠지만 그게 꼭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없고 이게 또 이 독서 교육에서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에 대한 부분이에요. 진짜요? 칭찬? 하라는 거예요? 말라는 거예요? 조심스럽게. 많이 읽었네? 이런 식의 양적인 그런 학부모의 만족을 위한 양적인 칭찬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. 칭찬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? 왜 조심해야 돼요?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흥미보다는 부모님의 이제 목표에 맞춰서 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. 거기에 이제 동기를 맞춰서
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다가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내가 책을 지금 200권 읽으니까 우리 엄마가 막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네? 평소에는 전혀 칭찬 안 해주다가 그러면 이제 아이가 칭찬받기 위해서 책 읽어야 돼. 300권, 400권 읽어서 더 칭찬받을까 하면서 읽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 이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, 솔루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 막 아이들이 울면서 학습지를 한다던가 울면서 책을 넘긴다던가 아니면 졸면서 막 이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그런 거 보면 뭐, 야, 저 사람은 저렇게 울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넌 이거 앉아있지 못해 이렇게 또 이제 되는 경우가 있죠. 네,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진짜 어렵습니다. 이거 그러니까 진짜 칭찬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, 사실. 네, 맞습니다. 예,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 PD님의 명언이 있어요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고래가 춤추는 게 말이 되냐? 그게 정상이냐? 고래가 춤추려면 사실 되게 많은 학대가 수반되어야 되죠. 네, 그러니까 칭찬으로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게 정상적이고 과연 옳은 일이냐? 이런 말씀을 하셨던 굉장히 명언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.